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민노총 종파업이 진행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으로 우리 사회의 이 동맥이라 불리는 물류 운송 부분이 막히기 시작했는데요.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조기 발동을 검토하면서 불법 시위엔 관용이 없다,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시민들 불편이 컸던 서울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이 공공부문 노조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집회는 오후에 열렸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0시부터 24시간 이 도로 사용을 신청해 출근길 대란을 겪었었거든요. 퇴근길은 괜찮은지 여의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윤 기자, 퇴근길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입니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이곳에서의 집회를 마무리하고 국회 앞으로 이동했는데요. 하지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집회에 이용된 무대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도로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고요. 퇴근길 차량 정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가 4만 5천 명 규모의 집회를 시작한 건 오후 1시였습니다. 여의대로 영등포 방향 6개 차로를 막고 집회를 진행했는데요. 도로 통제는 그보다 9시간 앞선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민노총이 무대 설치 등 집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찰에 24시간 동안 도로 사용을 신청한 겁니다. 평일 아침 도로 통제로 마포대교에서 신도림역 구간은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버스가 너무 막혀가지고 좀 미리 내려가지고 지금 빨리 뛰어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나 차가 많은 구간인데 좀 집회가 좀 평소에도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이런 점이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1시간 40분 이상 걸리고 너무 짜증났어요. 아침부터 회사도 지각하고 중간에 내릴 수도 없으니까 막 초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욕하더라고요, 버스에서. 경찰은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도로를 다시 개방할 계획인데요. 다음 달 초까지 노동계 도심 대규모 집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시민 불편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대로에서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곳곳에서 물류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단순한 운송 거부 수준을 넘어서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가 드나들 수 없도록 항만 입구를 봉쇄해 차량 수출이 중단됐습니다. 제철소, 시멘트 공장, 맥주 공장, 산업계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차량들이 바삐 오가야 할 항만이 썰렁합니다. 입구엔 시동을 끈 화물차 대여섯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이틀째 항만 입구를 봉쇄하면서 오가는 화물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항만 측은 파업이 길어질 걸 대비해 컨테이너를 보관할 추가 공간 확보에 비상입니다. 부두에 와 있는데 반출을 못하니까 화주들이 좀 손해죠. 수입을 해야 되는데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건 못 빼니까 물건을 못 만들잖아요. 철강업체들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루 8,000톤 철강 제품을 출하하는 현대제철 포항 공장은 이틀째 물량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태풍 흰남노로 수해 피해를 입었던 포스코는 복구 작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를 위한 설비자재 반입과 복구 과정상 발생하는 폐기물 반출 목적의 입출고는 필수적으로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선 카캐리어 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직원들이 완성차를 적치장에 옮기고 있습니다. 월드컵 특수를 맞은 주류 업체들도 비상입니다. 대체 차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평상시 대비 30% 이상 출하량이 줄었습니다. 대체 차량을 이용한다는 건 회사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내가면서 차량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주에서도 조생감귤의 유통 출하 차질을 비롯해 삼다수 유통 역시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주유소 기름을 바닥내라. 민노총이 내린 신종 지령인데요. 정유사 유조차 이 운전사들이 주유소의 기름 배달 운송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는데 이게 길어지면 일반 시민들 기름 찾아 산만리에 나서야 할 판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정유사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기름을 받아 저장해 놓은 시설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유소로 쉴 틈 없이 기름을 실어 날라야 하지만 유조차들은 길가에 줄줄이 멈춰서 있습니다. 전국에 이런 운반 탱크 로리는 모두 6,200여 대 있는데 70%가 화물연대 소속입니다.
지난 여름 이후 정유 4사 유조차 기사들이 대거 화물연대에 가입한 결과입니다. 화물연대 역시 이번에 정유사 유조차를 투쟁 전위대로 삼고 있습니다. 시중의 기름을 싹 다 동내 꼼싹달싹 못하게 만들어 피해를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주유소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주유소 곳곳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급이 중단되거나 제한 주유가 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보통 일주일치 재고가 남아있지만 주유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언제 바닥날지 알 수 없는 상황. 한 2, 3일만 하면 일주일치가 다 소실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원씩 손해난다고 보면 되지. 운전자들은 혹시 몰라 연료통을 미리 가득 채웁니다. 당연히 불편하죠. 내가 손발이나 마찬가지인데 기름이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밥인데 밥을 못 먹으면 똑같은 거죠. 기름값도 비싼데 그거 대안을 더 찾아주면 더 좋죠.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도 차가 없으면 여러모로 문제가 생겨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차를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대안을 좀 찾아볼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길어지면 문 닫는 주유소가 속출하고 기름 찾아 산만리를 해야 하는 주유 대란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화물연대를 향해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 중인데요. 이 개시 명령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야당은 화물연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 중입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적인 폭력으론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각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경우 정부가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후 국토교통부 공고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자격 취소나 정지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강경 기조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통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법안으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의 일몰제 3년 유예 결정이 백지화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와 전 남자친구를 출국 금지 조치했고 이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기자는 무단 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겸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며 국회에서 재생한 녹취 파일의 주인공 첼리스트 A씨.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청담동의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벽까지 술 마시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A씨는 그제 경찰 조사에서 당시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와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당일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 해당 술집을 나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술자리 의혹 녹취 파일이 김 의원과 더 탐사 측에 제보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이던 B씨에 대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한편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더 탐사 강모 기자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 기자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21일 첼리스트 A씨와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이렇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허위일 가능성이 커졌는데도 민주당은 국정감사장의 이 의혹을 가지고 나온 김의겸 의원을 감싸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 안에서도 김 의원이 대변인 역할은 그만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허위로 드러났지만 당 지도부는 문제가 없다며 김 의원을 감싸고 나섰습니다. 야당 보고 질문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 입을 틀어막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의혹이 있으면 의원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국감장에서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추가 해명 없이 최고위원 회의에 배석하고 브리핑을 하는 등 대변인 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당 내에서 그 대변인님 그 전에 술자리 발언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어제 제가 입장문 낸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따로 그럼 조치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하시죠? 네. 하지만 당 내에서도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하다며 사퇴론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기자재가 선배로서도 그렇고 좀 나무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의원을 그만둬라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대변인 정도는 그만두는 것이 본인이 물러나는 게 맞고요. 한 중진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아무리 국감장에서 권한이 있다고 해도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지도부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을 흑색 선생이라고 부르며 당 대변인은 물론 의원직까지 내려놓으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이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상가를 매입했다 생긴 별명 흑석 선생을 흑색으로 바꿔 부르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일삼는다고 꼬집은 겁니다. 이제는 흑석 선생을 흑색 선생으로 바꾸어 불러야 된다고 주문이 있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가 청담동 뻥자리가 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흑색 김의겸 각본 이재명 연출의 청담동 뻥자리 연극의 주연 조연으로 출연한 것입니다. 당 대변인직은 물론 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더 이상 공인의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됩니다.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당의 얼굴과 입인 김의겸 대변인의 거짓말로 그동안 민주당은 거짓말로 선동된 정치, 때법 정치를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김의겸 의원은 의원직에서 하루빨리 자신 사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있기는 하지만은 또 면책특권 예외 조항도 법상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술자리 의혹 확산에 가담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권익위가 술자리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할지 검토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허위 뉴스가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대장동 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오늘도 재판에서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이재명 시장 측, 그러니까 측근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본인 목도 포함된 걸로 안다면서 그건 이 대표의 선거 자금뿐 아니라 노후 자금 목적도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나흘 전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의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던 남욱 변호사. 428억 시장 측에게 나눠줬다는 얘기는 일단은 오늘 재판에선 그 의미를 더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 측 몫이라는 뜻이 유동규, 정진상, 김용뿐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냐는 유동규 본부장 측 변호인 질문에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한 겁니다. 이 대표 측 내부 지분은 이 대표 의사에 따라 결정된 걸로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의 공동 소유 목적도 밝혔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2017년과 2021년 대선 경선 등 4번의 선거 자금과 그 이후 이 대표의 노후 자금 정도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고 말한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포함해 자신들의 일이 이 대표의 의지에 의해 다 진행됐다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최종 책임도 이 대표 쪽에 돌렸습니다. 김만배 씨를 이 대표 설득용이었다며 김 씨가 이 대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인 이광재 전 의원과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인 이광재 전 의원은 자신은 김만배 씨와 친분이 없다며 대장동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털어보라. 검찰이 본인 계좌 추적까지 나서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이렇게 맞섰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측근 정진상, 김용에 대해서 심부름꾼이라면서 선을 긋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마무리하기 전 마이크를 다시 잡으며 검찰의 계좌 추적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의 연기력이 형편없다면서 계좌 추적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명확히 밝혔던 것처럼 영장 없이 하는 거 제가 동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다만 당내에서 제기되는 측근 수사에 대한 공식 유감 표명 요구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측근들 구속 관련해서 유감 표명 목소리 계속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와 대장동 의혹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이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용 정진상은 정치적 공동체라기보다도 정치적 공동체라기보다도 이재명 당대표의 시장 또는 도지사 때 그 심부름하던 참모들이었죠. 네. 심부름꾼이었죠, 사실. 편파 수사를 뛰어넘어서 조작 수사다. 그리고 물증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피의자의 변경된 진술에만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물증을 제시한 것도 전혀 없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이 대표 관련 증언을 두고서는 정확한 물증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해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재판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연일 쏟아지는데요. 오늘은요, 돈 준 얘기하다가 이재명 대표의 노후 자금 목적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오늘 대장동 재판에서요. 남욱 변호사가 한 말 중에 나왔습니다. 지난 재판 땐 천화동인 1호 이 지분의 30%가 이재명 대표 측 몫이다 이런 증언까지 했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진상, 김용 등 이 대표 측근뿐만 아니라 이 대표 본인 지분도 포함된 걸로 이해했다 이런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 천화동인 1호를 공동 소유한 이유에 대해서도요. 2014년에 성남시장 선거가 있었고 2017년과 2021년 대선 경선 또 2018년 도지사 선거 이 4차례의 선거 자금과 그 이후 노후 자금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결국 남욱 유동규 두 사람은 그 천화동인 1호 지분 상당수가 이재명 시장 측, 오늘 이재명 대표 본인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김만배 씨는 그게 자기 거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재판에서 이런 남욱 변호사의 증언을 듣던 김만배 씨는 이 피고인석에서 같이 나란히 앉아 있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네, 이 김 씨는 그간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이 지분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 이렇습니다. 남욱 유동규 측은 천화동인 1호의 대장동 개발 배당이익 1,208억 원 중에서 김만배 씨 몫과 각종 비용을 제외한 428억 원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김 씨는 이 돈도 모두 자기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김만배 씨의 경우 이해관계가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 본인에겐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법조계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김만배 씨한테는 불리하다 이런 입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김만배 씨가 천화동의 1호 이익을 이재명 시장 측에 나눠주기로 한 게 사실이라면 뇌물 약속 혐의가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반면 김 씨가 아니다, 모두 내 돈이다 이런 식으로 버티면요. 김만배 씨 입장에선 배임이나 횡령 같은 죄는 비교적 법정에서 다퉈볼 만한 혐의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반면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자신 말고도 이 대표 측을 포함해서 이 대장동 이익을 여러 명이 나눠 갖는 사람이 된다면 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만배 씨도 남욱, 유동규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 다음 재판 때 남욱 변호사를 증언대에 세워놓고 9시간 정도 신문을 하겠다 이런 예고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 다음 달 2일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선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두고 김만배, 남욱 이 두 사람의 공방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법적 책임 말고 돈, 이 금전적 이득 부분에 있어서 김만배 씨는 어떤 게 유리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금액은 범죄 수익으로 바로 환수가 돼서 몰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엔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전액 국고로 몰수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배임죄 같은 경우는 곧바로 몰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피해를 주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나 또 성남시가 제기하는 소송 등을 거쳐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김 씨 입장에선 뇌물 혐의가 성립돼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피하려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뭐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김만배 씨가 어쨌든 뭔가 입을 열 가능성이 크진 않아 보이는데 검찰 수사는 그러면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김 씨가 부인하는 가운데에서도 정진상 실장 영장에 김만배 씨가 한 발언 같은 것들을 담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김 씨가 입을 열지 못하더라도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또 증거 등을 다져서 혐의 입증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받아서 이 대표와 가족들의 금융거래기로 수년치를 추적 중인 것도요. 이 돈의 흐름과 최종 목적지를 밝힐 물증을 찾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 재판이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군요. 아는 기자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 시각 국회에서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박형 용산구청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논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담희 기자, 먼저 이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고요?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조금 전 7시부터 이곳 회의장에 모여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헬로윈은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고 발언했고 참사 당일 행적을 두고는 거짓 해명을 해 논란을 빚었는데요. 당 윤리위는 이런 언행이 품위 유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박 구청장 책임론이 거센 만큼 징계 개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징계 개시가 결정된다면 윤리위는 박 구청장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뭘 논의합니까? 당초 당내에선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개시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는데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달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의 예상과 달리 오늘 윤리위 안건으로는 오르지 않았는데요. 이 전 대표가 자신의 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기소하지 않은 상태라 징계 개시를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무리하게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개시했다가 되레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가 캄보디아에 갔습니까? 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주장한 겁니다. 장 의원은요, 김건희 여사의 사진 조명 의혹을 제기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당했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한 분이 가셔서 캄보디아 현지에 갔습니다. 아동의 이 주거 환경도 보고 김건희 여사가 아는 그 아동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거주지를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안 알려줍니다. 주거 환경을 왜 확인하려고 할까요? 집에 조명이 있는지 보려 간 걸까요? 글쎄요. 어쨌든 장 의원은 캄보디아 대사관이 주소를 안 알려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호 물품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건데 거주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국민의힘은 소름이 끼친다면서 이는 약자를 전형적으로 낮추어 보고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사실 김 여사의 방문은 심장 질환을 앓는 화나를 격려하기 위해서였지 가난해서 또는 가난함을 돌보기 위해서는 아니었죠. 정작 캄보디아 정부는 김 여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는데 이렇게까지 할 일일까요? 네, 주한 캄보디아 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번 논란이 지나친 정치 이슈화라면서 김건희 여사의 지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캄보디아 정부도 감사의 뜻을 전한 마당에 이게 무슨 나라 망신이냐면서 장 의원에게 조명 찾으러 사람 보낼 시간에 윤지호 씨나 찾으러 다니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궁금하던데 장 의원은 그럼 이 서울에서 사람을 캄보디아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한국에서 보낸 게 아니라 캄보디아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로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들었어요. 뭘 들었다는 걸까요? 네, 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요. 전한 말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후보 시절부터 지금 야당 대표를 중범죄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야당 대표를 만나라 뭐 이런 조언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 싫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싫은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통령실은 오늘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두고 특별히 언급한 일도 없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유 전 사무총장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유 전 사무총장에게 직접 물어봤더니요. 내가 없는 얘기를 했겠냐면서 거기는 맨날 거짓말만 하는 곳인데 그 말을 그럼 했다고 하겠냐고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두고 전언이라면서 여러 말들이 흘러나오자 이제 대통령실도 적극 해명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당만 만찬, 지금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나고 있죠, 이 시각이에요? 맞습니다. 조금 전 6시 30분쯤부터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함께 저녁 식사 중인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 또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만 참석했습니다. 비대위와의 상견례라고 하던데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아무래도 어제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또 정부 예산안 처리 같은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텐데요.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실이 일부 포함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고육지책으로 합의한 것이지 우리가 이 방법이 좋아서 합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와 소통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산안이나 국정조사 얘기라면 야당 협조도 필요할 텐데 야당은 볼 생각이 없는 겁니까? 사실 야당은 줄곧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구해 왔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우리 지금 만나.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치 대통령이 주는 선물인 양 거론하는 후진적 인식이 더 놀랍습니다. 당장 만나.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은 하는 것입니까?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하지만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으로 있는 한 영수회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입니다. 형사 피해자와 정치적 협상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아니 뭐 이재명 대표 아니더라도 박홍근 원내대표도 있잖아요. 원내 지도부는 만날 수 있잖아요. 사실 민생 앞에 여야가 없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게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지만 야당과의 회동은 기약이 없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강조한 협치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뭐 어쨌든 국정 책임자는 대통령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마스크 쓴 손흥민 선수의 투혼이 특히 빛났습니다. 아직 첫 경기에 여운이 남아있는 도하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태욱 기자, 어제 손흥민 선수가 여러 번 넘어졌는데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정말 거친 견제를 받았죠. 그래도 경기가 끝나고 나온 손흥민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밟혔던 손등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는데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손흥민은 불편한 마스크를 쓰고도 위협적인 돌파와 날카로운 코너킥을 올렸습니다. 상대의 집중 견제에 차이고 넘어지기 일쑤였고 발을 밟혀 양말까지 찢어졌습니다. 득점은 없었지만 손흥민의 투혼은 빛났습니다. 팀에 헌신하는 모습은 동료들에게 자극이 됐고 우리 선수들은 힘을 얻어 경기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피파가 뽑은 MVP는 우루과이 발베르데였지만 BBC 등 해외 주요 언론들은 손흥민을 최우수 선수로 꼽았습니다. 우리 선수들 경기가 끝나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을 만큼 체력을 다 쏟아부었는데요. 잠시 후 회복 훈련을 시작으로 16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할 가나전 준비에 돌입합니다. 네, 그라운드의 선수들 못지않게 어제 우리 응원단 활약도 대단했다고요? 네, 사실 응원단 규모는 우루과이에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 경기장에 울려 퍼진 이 대한민국의 외침은 우루과이 쪽을 압도했습니다. 경기 전부터 치열했던 응원전. 경기가 끝나고도 팬들은 한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저희 다음 경기 무조건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와! 그냥 거의 이긴 거다. 사물놀이 응원단은 또 다른 주인공이었습니다. Korean supporters with music and culture. Everybody's enjoying. It's very good. Very nice to see. 목청껏 터져라 응원한 12번째 선수들. 우리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카타르에서 우리 선수들이 힘차게 뛰고 있던 시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2만 명 넘는 시민들의 응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만 주최 측도 시민들도 안전한 응원전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어둠이 깔리고 응원전에 참가하는 시민들로 광장은 붉은 물결을 이룹니다. 시민들은 패딩이며 목도리로 무장을 하고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열띤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계속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거는 뭔가 우리 어제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응원 인파는 경찰 추산 2만 8천 명. 경찰과 서울시 붉은 악마 측은 현장에 1,400명을 투입해 인파 관리에 나섰습니다. 광장을 5개 구역으로 나눠 차례로 입장을 시키고 통행로와 응원 공간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자, 이동 좀 해주세요. 앞쪽으로 이동해주세요. 밤 9시를 넘기면서 응원석이 빼곡하게 들어차자 경찰은 광장 옆 도로에 차량 통행을 막아 응원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구급차와 응급차량 통행을 위해 2개 차로는 남겨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걱정이 됐었는데 경찰 분들이 이 펜스를 늘리면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에 맞게 대처해 주신 것 같아서 사람들을 좀 제재를 많이 해주신 것도 같아요. 주변에 경찰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안전하게 본 것 같아요. 경기가 끝난 뒤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쭉 늘어선 경찰들. 시민들이 한 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다 밀지 마시고 천천히 가세요. 서울시가 시내버스와 지하철 2, 3, 5호선을 증차하면서 큰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붉은 악마 측은 안전대책을 더욱 보완해 오는 28일과 다음 달 2일에도 거리 응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중국은 참 축구를 좋아하지만 월드컵 본선에 오른 건 딱 한 번뿐입니다. 이번에도 예선에서 떨어져서 남의 집 잔치인데 이 중국인들 월드컵 중계 보다가요. 경기장이 아닌 응원석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세계를 가다 공태현 베이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 지하철 통로 전체가 월드컵 포스터로 뒤덮였습니다. 월드컵을 즐기려는 고객을 위해 전용 호텔방도 마련됐습니다.
베이징 중심가 쇼핑몰 입구입니다. 거대한 공인고 아래 축구가 너무 좋다는 글이 월드컵에 대한 중국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는데요. 선수만 빼고 모두 카타르에 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별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2002년 단 한 차례만 본선 무대에 진출했을 만큼 축구 약체로 꼽힙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은 카타르 월드컵에 우리 돈 1조 8천억 원을 넘는 규모로 후원을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보다 훨씬 많아 월드컵에서 큰 손으로 군림합니다. 중국 국영기업은 카타르 월드컵 주경기장과 선수단 숙소 등을 건설했고 중국 전기차는 각 팀 국가대표들의 셔틀버스로 이용됩니다. 유니폼부터 응원용품, 기념품까지 7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중국에서 국보급으로 대접받는 판다 한 쌍도 카타르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ade by China could be found everywhere in Qatar.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월드컵 축제에서 중국을 향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려는 의도와 축구 강국을 만들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꿈이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축구라는 스포츠 경기보다 내기를 좋아하는 중국인 특성도 유별난 월드컵 사랑을 가져왔습니다. 国队没有进去，但是一些包括炒得比较好那个广告都是中国的，都有这些中国元素在世界杯里边，所以偶尔也会看一看，包括跟朋友一起赌赌球啊什么的，对，也会去看。 사상 최대 신규 확진자 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베이징 도심의 인적은 끊겼습니다. 그러나 성업 중인 곳이 있어 직접 찾아갔습니다. 코로나로 복권 상점문은 닫았지만 문틈 사이로 이 월드컵 복권을 사려는 중국인들의 문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来了一加微信就在手机上啊，我现在还没兑完呢，还好多呢，我今天就打了。 월드컵 축제장이 열리자 안방에서 중계를 지켜본 중국인들의 불만도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这届世界杯开幕，成千上万的人聚集在一起，也不戴口罩，但是大家对这些问题都选择性失明，就不去正视这个问题，只是活在现在自己这个世界里边。 SNS에는 한 달 동안 집에 갇힌 시민들, 캠퍼스에 갇힌 학생들을 언급하며 중국인과 다른 행성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푸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펼쳐진 어젯밤 한인 밀집 지역의 모든 상점도 문을 닫은 채 코로나 검사줄만 길게 늘어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봉태현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형마트에 이어 학교 인근까지 총격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올해 총기로 목숨을 잃은 사람 무려 4만 명에 육박합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가게 창문에 총알 자국이 선명하고 주변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 근처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가해자는 차를 타고 가다 집에 가던 10대 학생들을 향해 총을 쐈고 4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달아난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Looking to see if they can gather any witnesses or any additional information in terms of video surveillance. 사흘 전 버지니아주에서 7명이 숨진 대형마트 총기 난사 사건부터 지난 19일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 클럽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까지 일주일 새 총기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He just opened fire and he literally was just doing like this. He was not aiming at anybody specific. He was just shooting all throughout the room. 미국 총기 사건 관련 단체에 따르면 올해 미 전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어제까지 600건을 넘었고 총기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4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이딴 참사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규제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It has no social redeeming value. Zero, none. Not a single solitary rationale for it except profit for the gun manufacturer. 총기 사건은 미국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기로부터 안전한 곳은 더 이상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사회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연일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역은 전력마비로 암흑이 됐습니다. 수술실 의사도 머리에 램프를 달고 집도하고 있다는데요. 올겨울 영하 20도 혹한까지 예고돼서 시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유럽 상공에서 촬영한 야간 위성사진입니다. 밝게 빛나는 러시아 모스크바와 암흑으로 변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확연히 비교됩니다.
이달 들어 우크라이나 전역에 떨어진 미사일이 기관 시설을 향했고 전력망은 마비됐습니다. 밤거리는 빛 한 점 없는 어둠이 덮였고 국립 오케스트라는 어둠 속에서 공연합니다. 아기는 휴대용 불빛이 있어야 식사를 합니다. 병원에선 생명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헤드램프에 의지한 의사들이 컴컴한 곳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수술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Искусственным кровообращением выключился свет. Хирурги оперируют в своих налобных ослепителях. 이번 주 첫눈이 내린 수도 키이우는 이미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겨울 일부 지역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지만 난방을 가동할 수 없어 혹독한 추위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Страдаем, холодно, немає світу, нема газу, нема світу, а тепер ще й холодно. Я не знаю, як виживати. Допоможіть. 러시아는 이 같은 고통을 우크라이나 정권 탓으로 돌리며 러시아의 요구 사항을 들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Ударов по социальным объектам как не было, так и нет. А что касается целей, которые прямо или косвенно имеют отношение к военному потенциалу, 우크라이나 당국은 정전 사태가 내년 3월 말까지 이어질 수 있어 따뜻한 옷과 담요를 충분히 비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배우 오영수 씨가 5년 전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를 수상했던 배우 오영수 씨. 깐부 할아버지로 불리며 국내외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깐부잖아. 그런데 오 씨가 어제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7년 여성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A 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오 씨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고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은 오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오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A 씨 피해를 뒷받침할 내용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지만 오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는 오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 씨가 출연 중인 공익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요즘 아이들 데리고 야생동물 카페나 실내동물원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함부로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돌고래 쇼도 앞으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머리랑 꼬리 쪽 떼고 몸통 한 번씩 만져볼게요. 실내 동물원에서 손님들이 사육사 지시에 따라 뱀을 만져봅니다. 아이들이 사막여우에게 작은 벌레를 먹여주고 너구리는 아몬드와 사료를 넙죽넙죽 받아먹습니다. 동물원에서 판매하는 것들입니다. 잡아서 주면 친구들을 제가 손에 한 번씩 동물원 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2월부터는 이런 행위들이 제한됩니다. 야생성이 강한 동물에게 아무 때나 먹이를 주고 쓰다듬고 만지는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돌고래 쇼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수족관이나 동물원에 새로 고래를 들여올 수도 없고 기존 돌고래 등에 올라타고 만지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수족관에 있는 고래 21마리가 마지막 전시가 됩니다. 전국 240곳에 이르는 실내 동물원과 동물 카페, 체험 농장 등은 5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운영 기준을 충족하거나 업종을 바꿔야 합니다. 굉장히 망연자실해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금지시키는 것보다 복지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지금 내리는 가을비는 내일 새벽이면 그칩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습니다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니까요. 늦은 밤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엔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내일 낮 기온이 오늘보다 약 9도 낮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영하권까지 떨어져서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주말 약속엔 더 따뜻한 옷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가장 높을 때 서울은 7도, 대전 12도, 대구와 광주는 15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전 한때 서쪽 지역엔 미세먼지가 쌓여 있겠습니다. 바깥 활동은 오후에 시작하시는 게 좋겠고요. 강원 영동엔 오늘만큼 강한 바람이 계속 불겠습니다. 방풍과 보온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반짝 추위가 지난 뒤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죠. 야당 지도부는 안 불렀습니다. 예산, 법안 정책 함께 풀어내야 하는데 한 번도 안 부르니 야당 무시하냐 생각 들만 하지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논란, 대통령 부인 조명 논란, 흠집 내기에만 열을 올립니다. 자극적인 폭로들인데 아니면 말고식,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도 없습니다. 협치는커녕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국정 파트너.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